밤마다 꿈속에서 품었던 사내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거짓골의 선비를 남편으로 맞이한 신기 들린 규수의 기막힌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만약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의 얼굴과 채취, 심지어 몸에 새겨진 은밀한 흉터까지 밤마다 꿈속에서 생생하게 만지고 느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기록된 무속의 신기를 타고난 양반과 여인의 기막힌 운명적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다른 눈을 가져 숱한 혼처를 마다하던 여인이 꿈속에서 밤마다 자신의 살결을 어루만지던 그 얼굴 없는 사내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찔하고도 관능적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일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가 막힌 조선판 운명 로맨스 속으로 지금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일남들과 다른 눈을 가진 여인. 한양 도성 안에서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명문 거족 최참판 댁에는 남모를 깊은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 연화의 기이한 병증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16 꽃다운 나이에 접어들면서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의 혼담이 줄을 이을 만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습니다. 붉고 도톰한 입술과 백옥처럼 흰 살결, 그리고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는 무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깊은 눈동자 너머에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꿰뚫어보는 기이하고도 서늘한 신기, 즉 무당의 기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따금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거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숨겨진 치부를 첫눈에 알아맞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양반가에서 딸이 무당의 신기를 타고났다는 것은 가문이 뼈대와 명예를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흠결이었습니다. 최참판 내외는 행여나 딸의 기이한 소문이 담장을 넘어갈까 노심초사하며 서둘러 든든한 가문으로 연하를 시집보내려 안달이 났습니다. 이름난 매파들을 불러 모아 당대 최고의 혼처들을 들이밀었지만 연하는 매번 방에 틀어박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장남은 속이 음흉하고 색을 밝혀 일찍 단명할 상이라며 물리쳤고, 어떤 대감의 막내 아들은 그저 허우대만 멀쩡할 뿐 뼛속까지 나약하여 가문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어머니인 참판 부인이 가슴을 치며 제발 그 귀신씬 눈을 감고 어미가 하라는 대로 눈 딱 감고 시집을 가달라 애원했지만 연하의 단호한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그토록 수많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사내들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데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은밀하고도 아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16생일을 넘긴 어느 늦은 밤부터 시작된 지독하게도 생생하고 관능적인 예지몽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자신의 운명이 단 한 명의 사내에게 이미 지독하게 얽혀 있음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그 어떤 사내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던 그녀의 굳게 닫힌 가슴은 오직 밤마다 꿈속으로 찾아오는 그 낯선 사내의 채취와 손길 앞에서만 무장해제되듯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이한 신기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시고 사랑해야 할 단 하나의 운명적인 지아비가 이미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해 서서히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핏줄이 저리도록 뚜렷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달빛 아래 얽힌 숨결,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방 안.
얇은 명주 이부자리에 누운 연화의 새하얀 이마 위로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식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해졌지만 피부에 닿는 감각만큼은 현실보다 더 섬세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짙은 소나무 향기와 산의 특유의 비릿하고도 뜨거운 땀 냄새가 훅 끼쳐오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고 다부진 체격의 사내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짓누르듯 다가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사내의 양기는 연화의 온몸을 찌릿한 전율로 휘감았습니다.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크고 뜨거운 두 손이 연화의 가느다란 허리를 단숨에 휘감아 끌어안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외간 남자의 옷깃조차 스쳐본 적 없는 규수였지만 꿈속의 연화는 마치 평생을 안겨본 여인처럼 자연스럽게 등줄기를 휘며 그 뜨거운 품속으로 속절없어 녹아들었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결이 연화의 목덜미와 쇄골을 타고 아찔하게 내려앉을 때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는 참을 수 없는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얽힌 몸은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서로를 미친 듯이 갈구했습니다. 사내의 억센 팔뚝이 그녀의 적삼끈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풀어헤치는 순간 연화의 떨리는 손끝에 그의 넓고 탄탄한 왼쪽 가슴팍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사내의 심장이 요동치는 왼쪽 가슴 한가운데에 손끝을 베일 듯 선명하게 새겨진 반달 모양의 깊은 흉터. 연화는 숨이 넘어갈 듯한 쾌락과 몽롱함 속에서도 그 흉터의 굴곡을 자신의 지문 하나하나에 사무치도록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꿈속의 정사는 밤이 깊도록 뜨겁고 맹렬하게 이어졌고 사내의 억센 몸짓에 휘둘리던 연화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의 푸스름한 빛이 창호지를 넘어올 무렵 이부자리를 움켜쥔 연화의 하얀 허벅지는 여전히 낯선 열기로 잔뜩 달아올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살결을 파고들던 그 사내의 지독한 채취와 묵직한 무게감이 아직도 피부 위에 생생하게 남아 그녀의 아랫배를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사내와의 꿈속 정사만으로도 이토록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굴복해버리다니.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무당 같은 영적인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농밀한 꿈은 단순한 춘몽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연분과의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 반달 모양의 흉터를 가진 사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뜨겁게 달아오른 몸과 영혼을 세상 그 어떤 사내에게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리라. 연화는 이불깃을 꽉 틀어주며 알 수 없는 운명의 사내를 향한 지독한 갈증과 야릇한 기다림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삼기이한 이끌림으로 찾아온 불청객. 한편 연화가 밤마다 낯선 열기에 몸부림치며 운명의 사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무렵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한 사내가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진.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 글공부에 매진하던 재원이었으나 간악한 권세가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떠돌이 신세가 된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무진은 낡고 해진 도포 자락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가 걷는 걸음걸이에는 맹수와도 같은 거침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아무리 비루한 옷차림이라도 숨길 수 없는 짙은 사내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조선 팔도를 떠돌던 무진은
최근 며칠 사이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 정확히는 심장 위쪽의 살갗에서부터 시작된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밤낮 없이 자신을 어느 한 방향, 즉 한양 도성을 향해 강하게 잡아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 질긴 실로 자신의 심장을 올가매어 거세게 당기고 있는 듯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갈증과 열망에 이끌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던 무진이 한양 도성 안 최참판 댁이 있는 북촌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맑았던 여름 하늘이 순식간에 새카만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무진은 거센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소슬대문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은 그의 낡은 도포를 흠뻑 적셨고 얇아진 옷감은 빗물에 착 달라붙어 그의 넓은 어깨와 짐승처럼 탄탄한 가슴 근육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무진이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최참판 댁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안부를 살피러 나온 집사 영감이 처마 밑에 무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이라 하나 선비의 기계가 묻어나는 무진의 태도에 영감은 비가 그칠 때까지 행랑채에 머물라며 그를 저택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진이 최참판 댁의 너른 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별당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연화의 손에서 툭 하고 책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친 것도 아닌데 연화의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흐르는 신기가 머리카락이 쭈뼛 만큼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짙은 비냄새 사이로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이성을 마비시켰던 바로 그 아찔하고도 짙은 수컷의 채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녀의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연하는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그가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마침내 마주친 운명의 눈동자. 가늘게 떨리는 손길로 창호지 문틈을 아주 조금 열어젖힌 연화의 시선이 빗줄기를 뚫고 마당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행랑채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한 사내의 듬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허름한 옷까지 너머로 보이는 넓은 등판과 단단한 허리선. 연하는 단 한 번도 현실에서 본 적 없는 사내였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아랫배가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사 영감이 행랑채 방문을 열어주며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말리라 일렀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문을 열고 별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녀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맨발로 젖은 퇴마루를 밟고 행랑채를 향해 숨죽여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양반가 규수로서의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사내의 정체를 꿈속에서 수백 번이나 어루만졌던 그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지독한 갈망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랑채에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시선을 밀어넣은 연하는 그만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진이 빗물에 무거워진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거칠고 야성적인 사내의 상반신이 등잔불 아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꿈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그 억센 팔뚝과 단단한 근육들이 현실의 빛을 바다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 몸을 살짝 비튼 순간 연화의 시선이 사내의 왼쪽 가슴팍에 꽂힌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짐승처럼 탄탄하게 부풀어 오른 그의 왼쪽 가슴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예리한 칼로 도려낸 듯 선명하게 자리 잡은 붉은 반달 모양의 흉터. 그것은 연하가 수백 번의 밤 동안 자신의 손끝으로 더듬고 입술로 애무하며 뇌리에 박아 넣었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예언했던 단 하나의 지아비가 폭우를 뚫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연화의 떨리는 숨소리가 방문 틈을 넘어갔을까?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던 무진이 번개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열린 문틈을 응시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의 짙은 눈동자와 열망으로 붉게 달아오른 여인의 촉촉한 눈망울이 공중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무진 역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이곳으로 미친 듯이 끌어당기던 그 알 수 없는 갈증과 열기의 근원이 바로 문틈 너머의 저 매혹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빗소리마저 음소거가 된 듯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알아본 사내와 여인의 시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적한 불길처럼 허공에서 격렬하게 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달아오른 은밀한 밤, 폭우가 쏟아지는 행랑채의 좁은 문틈 사이로 얽혀든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수백 년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 짝을 찾아낸 운명의 톱니바퀴처럼 맹렬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비에 젖은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숨을 죽이고 문 밖에 서 있는 낯선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양반과 규수임이 분명한 단아한 자태였지만 그녀의 붉게 상기된 뺨과 애타게 자신을 갈구하는 듯한 젖은 눈동자 앞에서는 신분이나 체면 따위의 이성적인 판단이 모두 증발해버리는 듯했습니다. 무진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문턱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무엇에 이끌리듯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천천히 행랑채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젖은 바닥을 딛고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진은 본능적으로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꿈속에서 수백 번이나 어루만졌던 무진의 넓고 탄탄한 왼쪽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끝이 무진의 뜨거운 살갗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반달 모양의 깊은 흉터를 쓰다듬자 무진의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흉터를 얻지 않으냐고 물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남자의 몸을 만져본 적 없는 처녀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익숙하고 농밀했으며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무진 역시 자신의 영혼을 미친 듯이 이 한양 땅으로 끌어당겼던 그 지독한 열병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여인임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무진의 억세고 커다란 두 손이 연화의 가느다란 허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거부하기는커녕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의 단단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 사이로 전해지는 사내의 펄 끓는 체온과 비릿하고 짙은 땀 냄새는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며 달아오르게 했던 꿈속의 그 채취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무진의 뜨거운 입술이 연화의 붉은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고 연화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그의 혀끝을 깊숙이 받아들이며 달콤하고도 끈적한 신음을 뱉어냈습니다. 무진의 거친 손길이 연화의 비단 저고리 고름을 단숨에 풀어 헤치자 눈부시도록 하얀 속살이 호롱불 아래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꿈속에서만 이루어졌던 그 관능적인 정사가 마침내 현실의 무게와 감각을 입고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은 연화를 번쩍 안아들어 좁은 방바닥에 눕히고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을 탐욕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사내의 손바닥이 연화의 예민한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허리를 활처럼 휘며 짜릿한 쾌감에 몸부림쳤습니다. 평생을 규방의 엄격한 법도 속에 갇혀 살았던 양반과 규수의 허울은 완전히 벗어던진 채 오직 수컷을 맞이하는 짙은 암컷의 본능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요란했지만 좁고 어두운 행랑채 안에서는 운명이 맺어준 두 남녀의 육체가 빚어내는 뜨겁고도 노골적인 살 마찰음과 숨 넘어갈 듯한 교성만이 밤이 깊도록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꿰뚫고 들어오는 무진의 거대한 존재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 산에야말로 하늘이 자신의 몸과 영혼에 점지해준 유일무이한 지아비임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육발칵 뒤집힌 양반과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최참판되게 기와지붕을 비출 무렵 대저택의 평화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 문안을 받으려 딸의 별당을 찾았던 참판 부인이 이불조차 개켜지지 않은 채 텅 비어버린 연화의 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칵 뒤집힌 집안의 하인들이 저택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이내 굳게 닫혀있던 행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경악스러운 광경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던진 비단 저고리와 낡은 도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그 위로 한 번도 외간 남자와 눈을 마주친 적 없던 금지옥 옆 외동딸 연화가 정체불명의 비루한 사내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의 기겁하는 소리에 달려온 최참판은 그 참담한 꼴을 보고는 분노로 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명문 거족의 뼈대 있는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한 딸년과 감히 비를 피해 처마를 내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귀한 딸을 겁탈한 짐승 같은 놈. 최참판은 이성을 잃고 마당에 놓여있던 두꺼운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벼락같이 행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천하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내 당장 내 놈의 사지를 찢고 저 망할 년도 가문의 이름으로 목을 매달아 버릴 것이다. 분노 어린 사자후가 터져나오며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던 바로 그 찰나 헝클어진 머리칼을 늘어뜨린 채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연화가 무진의 넓은 등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비의 호통에 사시나무 떨듯 겁을 먹었을 여식이지만 무진을 보호하며 노려보는 연화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하를 호령할 듯
매섭고도 당당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몽둥이를 거두시지요. 이 산에는 밤손님도 저를 겁탈한 파렴치한도 아닙니다. 하늘이 제게 점지해 주시고 제 영혼이 수백 번의 꿈속에서 확인한 저의 단 하나뿐인 지아비입니다. 연화의 당돌한 선언에 최참판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당 같은 신기로 혼처를 다 걷어차더니 이제는 길바닥에서 굴러들어온 거짓골의 사내를 지압이라 부르며 가문을 망치려 드는 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진 역시 당황하거나 비굴하게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록 구겨진 낡은 옷을 대충 걸쳤음에도 숨길 수 없는 대장부의 품위를 뿜어내며 최참판 앞에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비록 지금은 가문이 몰락하여 비로한 떠돌이 신세가 되었사오나 본디 한양 남인 명문가인 류성대감의 장손 류무진이라 하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결코 비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님과의 일은 죽어 마땅한 큰 죄이오나 이는 단순한 정욕이 아닌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끌림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신다 해도 달게 받겠사오나 따님의 명예만큼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겠사옵니다. 그 당당하고 맑은 사내의 눈빛과 유려한 말투에 최참판은 흠칫 놀라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신기에 서린 서늘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저의 눈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흘 뒤 주상 전하께서 류성대감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신원을 복권하는 어명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버님께서 이분을 해치신다면 우리 가문은 임금께서 총애하실 충신의 후예를 죽인 역적이 되어 진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기를 걸고 내뱉는 딸의 소름 끼치는 예언, 그리고 낡은 옷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무진의 기계 앞에서 최참판은 깊은 갈등에 빠졌고 이내 길게 탄식하며 들고 있던 장작개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칠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 연화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랑채 사건이 있고 정확히 사흘 뒤 대궐에서 전령이 달려와 류무진 가문을 모함했던 간신배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음을 알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류성대감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유일한 적통 장손인 무진에게는 높은 벼슬과 빼앗겼던 재산이 모두 고스란히 하자된다는 임금의 칙서가 당도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비로한 떠돌이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젊고 전도유망한 관료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무진의 모습에 최참판 내외는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딸의 기이한 신기가 가문을 망치기는커녕 죽어가는 진주를 흙구덩이 속에서 찾아내어 가문의 격을 더욱 높여준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몽둥이를 들고 길길이 날뛰던 최참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이 귀에 걸려 한양에서 제일 가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 두 사람의 혼례를 공식적으로 치러주었습니다. 화려한 사모간대와 족두리를 쓰고 마주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한양의 모든 양반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의 기막힌 혼사의 축하와 부러움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정식 부부가 된 후 연화에게 찾아오던 남모를 예지몽과 밤잠을 설치게 하던 짙은 신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 영혼의 반쪽이자 운명의 지아비인 무진을 만나 음양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날이 서 있던 영적인 에너지가 평온하고 따뜻한 지혜로 승화된 것입니다.
무진 역시 뛰어난 무예와 학식으로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며 최참판 댁과 자신의 가문을 동시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바깥에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아내 연하만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조선 최고의 애처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하고 기품 넘치는 양반가 부부였지만 문을 굳게 닫은 안방에서는 여전히 첫 만남 그날 밤처럼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닉하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관능적이고 정열적인 연인이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면 연하는 무진의 넓은 가슴에 새겨진 반달 모양의 흉터에 입을 맞추며 수백 번의 꿈을 뚫고 자신을 찾아와 준 사내의 굳센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이한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오직 자신의 직감과 운명을 향한 맹렬한 용기로 스스로의 사랑을 재취하고 가문이 반대마저 통쾌하게 뒤집어버린 기막힌 이야기.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두 남녀의 육체와 영혼을 얼마나 강렬하게 묶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짜릿하고도 아름다운 이라는 어우야담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가슴 후련하고 매혹적인 전설로 남아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설렘과 달콤한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꿈속에서 만난 사내를 현실에서 한눈에 알아본 연하의 짜릿하고도 관능적인 운명적 사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팍팍한 세상일지라도 내 영혼의 반쪽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참 흐뭇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재미있는 조선시대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